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기출문제만 풀이 과정을 해주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12회서부터 120회까지 전산회계 1급 또 시간이 되면 세무 2급까지 문제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보시게 되면 일반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 맞죠? 그 다음에 주석도 마찬가지 맞고, 다만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손익계산서의 부속 명세서예요. 즉 보조 명세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때 관련이 없는 것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정액법 공식이 어떻게 돼요? 내용 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존가치, 취득원가 내용 연수, 생산량이 틀렸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자기 주식 같은 경우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내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사갖고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은 자본 변동표에는 나오나 변동표에는 표시가 되지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말 그대로 잉여금을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 적립금이나 현금 배당을 하거나 주식 배당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잉여금을 썼는가 이런 걸 나오지만 자기 주식을 구입한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익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수탁자로 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은 때의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했을 때 이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죠. 누가? 수탁자가.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의 분류가 나머지 계정 과목과 다른 하나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제 2번 산업재산권이나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는 이거 전부 다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반면에 임차보증금은 여기 말한 것처럼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보증금 집주인한테 주고 나중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내가 받아서 나오는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본의 분류 항목으로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이죠. 자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 감자차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친구잖아요. 자본잉여금. 자,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와서 자본잉여금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기말재고자산가액은 5천만 원이지만 장부상에 가액이 4,500만 원이니까 자산이 뭐 했어요? 과소됐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영향이 되겠어요?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자본도 감소가 되고 당기순이익도 뭐한다? 감소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매출원가는 증가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는 어떻게 된다? 자산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세금도 어떻게 된다? 적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하니까 감소되는 거 맞죠? 자, 감소된다 이렇게 됐고, 매출원가는 증가된다 맞는 얘기고요. 자산 총계가 실제보다 감소된다, 자산이 감소된다 그랬죠.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증가된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산이 과소하게 되면 자본도 줄게 되고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고 대신에 매출원가는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이런 문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인데요. 투자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투자 목적으로 자, 영업활동에 사용할 예정이 없는 토지를 구입했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는 뭐라고 한다? 투자 부동산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중개수수료 20만 원은 타인이 발행한 수표로 지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 3개월 500만 원은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못 준 돈 뭐가 된다?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살 때 들어간 돈은 원가에 포함을 하니까 520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현금 이런 식으로 공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얘기네요. 자, 원가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련 범위 밖에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정원가는 일정하다라는데 관련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정한 것이지 관련 범위 밖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메모론가는 우리가 이미 땅속에 묻혀버리고 취득원가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 속에 묻혀버린 거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요. 관련 범위 내에서 그렇죠. 항상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원가 단위당은 우리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고요. 미래 원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관련 원가죠.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것이지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건물의 관리 부분은 우리가 건물 관리 부분은 그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의 인사 관리는 급여가 아니라 종업원 머리수죠. 급여가 아니라 종업원 수에 의해서 우리가 인사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 전력은 사용량이고요. 수선은 수선의 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직접 재료원가 및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선입선출법 공식은 어떻게 돼요? 당 곱하기 완 마이너스 초 플러스 말분의 말. 이게 이제 우리가 선입선출법인데 지금 이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본 거니까 이 분모만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완성도 곱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완성품 수량이 3만 개. 초가 5,000개인데 곱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5,000개. 자, 10,000개.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자, 3만. 그 다음에 가공비는 무조건 곱해줘야 되잖아요. 7호 35 하니까 3,500개. 기말 3,000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비주국의 과세 원칙에 따라서 들어가고 또 여기 2번이 틀렸네요. 생산지국은 아닙니다. 소비지국에 따라서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돼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각 나라의 부가가치세가 다 달라요. 세율이. 우리나라는 10%고요. 저는 유럽 쪽은 5%, 7%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그 나라에서 적용되는 세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생산지국의 과세 원칙은 아닙니다. 전 단계나 간접세에 해당이 되고요. 자, 옳지 않은 것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 기간은 그 신청한 날로부터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일로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과 폐업일까지 한다. 맞는 얘기고요. 3번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자,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가 아니라, 이거 틀렸죠? 요 내용. 자,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좀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자, 간이과세일 때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15번. 다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3번이 정답인데요. 여기 보면 1번서부터 한번 볼까요?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용 물품을 구매했는데 우리가 이 접대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00cc까지는 우리가 업무용으로 인정하지만 1998cc는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조부서의 화물차니까 해당이 되죠. 그죠? 세운기한세 매입세액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자 3번이 정답이고 간이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풀었는데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자 수업하느라 수고하셨어요.